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힐링된다 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을 힐링시켜준 책들을 추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책은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조금 일 중독인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일 중독인 저를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다듬어 준 책입니다. 진짜로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만으로도 벌써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책에서 제 마음을 특히 위로해줬던 몇 문장을 제가 뽑았는데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은 휴식이란 그냥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쉬고 싶은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허락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쉬고 싶은 자신, 쉬고 있는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허용하지 못하고 정말 쉬어도 괜찮을까? 하면서 조바심을 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휴식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정말 딱 이 문장처럼 쉬거든요. 일찍 퇴근을 한 후에도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노트북을 켜고 있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어디 여행을 가도 항상 노트북을 갖고 다녀요. 왜냐면 연락이 오면은 일을 해서 얼른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휴식이 아닌 거죠.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은 저 자신을 쉬도록 허락해주고 다 이제 뭐 핸드폰, 노트북 다 방해 금지 모드를 하고 놓아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숨이 턱 막힐 것 같다면 일 잘하는 나 자신 때문에 지금 무엇이든 혼자 떠안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이것도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좀 제가 다 혼자 떠안고 주변에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 좀 못하면 어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책인데 문유섭 판사님의 캐럿 독서를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무모한 도전, 무리한 도전을 할 때 유재석이 외쳤던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실패를 하면 저 누구누구 분은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외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장도 와닿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마치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지나친 책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프로젝트 매니저 하시는 분들 특히나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여부가 다 저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 보느라고 저도 지치고 마음대로 안 돼서 또 지치고 일정도 늘어나서 지치고 그리고 왜 사람들은 내 마음처럼 안 해주는지 정말 많이 낙심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저도 프로젝트의 한 일원이야.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은 힘들었던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제 짐을 덜 수 있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짐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부로 1년간 휴직합니다. 몽돌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도 저를 쓰다듬어주는 위로해주는 문장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책을 골랐을 때 휴직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에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책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면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상 좋은 아웃풋을 내라고 저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 사용하는 패턴은 성과주의와 미리 불안해하기였다.
좋은 성과를 내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거렸다. 실패를 늘 걱정했기 때문에 데뷔책을 세워놓느라 마음이 바빴다. 그동안 나는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애쓰는 어린아이처럼 살아왔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나는 늘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문장들 정말 공감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저를 항상 다그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뭐 큰 업무적 이슈가 있기 전에는 엄청 불안해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고요. 혹시나 뭘 안 챙기지는 않았나? 혹시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안해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다. 이게 진짜 제 마음 같아요.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이지만 제 실제 마음은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공감 가는 문장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거든요. 잎새에 이는 바람 같은 작은 비난에도 나는 최선을 다해 괴로워했다. 이거 정말 제 마음에 울리는 문장이었어요. 잎새에 있는 바람 같은 작은 비난에도 최선을 다해 괴로워했다. 제가 윤동주님 서시 정말 좋아하는데 그걸 이렇게 차용해서 쓴다니 정말 놀랍고 감탄을 했고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실수에도 힘들어하는 제 업무 동료들, 제 친구들한테 이 문장을 다 얘기해 줬어요. 정말 너무 공감되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장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랬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었다. 나의 인정 욕구를 밖에서 찾아왔었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려 왔다라는 것을 느끼고 내 자신을 좀 더 내면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책은요. 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 신미경 작가님의 책입니다. 사실 저는 에세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기는 일기장에 쓰세요. 아니면 TMI가 강하네. 이런 생각을 좀 에세이를 많이 읽으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역시 나한테 에세이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재미없는 그저 남의 이야기 계속 듣기에 불과한 것 같다.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2번 말하고 친구는 막 100번 말하는 그런 느낌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서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독서 노트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는 TMI인 책이고 이 책은 리뷰를 안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울림을 남긴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뷰 리스트에 바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문장들, 제 마음을 좀 치유해준 문장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머릿속에 계획만 가득했을 뿐 몸이 게을러 마음을 병들게 했다. 여러분, 머릿속에 계획만 가득하시지 않나요? 저는 계획이라던가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타입에도 불구하고 사실 특히 일적으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는 합니다. 재테크라든지 공부라든지 일적인 면에서 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는 하는데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이나 자괴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병드는 거죠. 요즘은 생각을 많이 바꿨는데요. 이거라도 했으니까 나는 됐어. 잘 해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다른 문장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건 욕심이다. 더 잘해야 해. 실패하면 안 돼. 내려놓는 마음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게 욕심을 덜어내고 나면 머리가 가벼워져 오히려 일이 술술 풀리곤 했다. 일을 할 때 제가 특히 욕심이 많은데요.
저의 수준을 모르고 욕심을 잔뜩 부리면서 잘해야 된다고 저를 다그쳐봤자 달라지는 게 없지만 그거를 바꾸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가끔 그냥 일을 막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머리가 좀 오히려 가벼워지면서 일이 빨리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검토는 필수지만요. 그래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팍팍 받는 거랑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건 차이가 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에 굉장히 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핑계는 그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말에 불과하다. 이거 정말 명언 아닌가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근데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무조건 했을 겁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로 미뤄지고 에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못하고 안 하는 거죠. 오늘 안 하고 내일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제 마음을 치유해주는 문장은 참 많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책을 읽을 때는 힘들었거든요. 제가 에세이를 잘 읽지 않는 편이어서 진짜 TMI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읽고 나서 문장을 정리해보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문장 이외에도 정말 많은 좋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마음을 많이 다독여주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오늘부로 1년간 휴직합니다. 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 이렇게 3권의 도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 마음을 힐링시켜준 책들이라서 모아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